네, 같이 볼까요? 164. 아니, 네. 확인 체크 164부터 같이 보죠. 164번 보면 이차함수 2x제곱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얘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b 얘 두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5다 라는 거. 자,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교점 어떻게 구했지? 연립해줬죠. 네, 연립해줄 건데 두 식을 완전히 빼버릴 거예요. 빼면 y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ax 한 빼주는 거지. 그러면 3 플러스 a의 x가 되고 1 마이너스 b는 y가 없어지면서 좌변은 0이 된다 라는 거.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이 바로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라고 했었죠. 우리가 연립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5다 라는 거야.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먼저 첫 번째는 x의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고 5 넣어주면 식이 두 가지가 나와. 그럼 그 두 개를 또다시 연립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너무나도 별로고요.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주면 돼. 이 x의 값, 이 방정식에서 만족하는 x의 값이 바로 우리는 근이라고 불렸고, 이 계수들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죠. 걔네들을 이용해주자. 그러기 위해서 x제곱의 계수인 2로 나눠주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a의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거. 여기서의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해주면 3이 되는데, 이 계수에서 두 근의 합을 나타내는 부분은 x의 계수에서 마이너스를 곱해준, 마이너스 추가해준 부분이죠. 얘로 a의 값 구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두 근의 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의 값 구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b의 값 구해줄 수 있는데, b의 값은 21인가? 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다 풀 수 있지? 풀어준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해주는 거야. 두 개 더해주면 24가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166번도 마찬가지거든. 결국에 이 어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가 있구나. 네, 그 다음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지. 네, 두 가지가 있다. 네,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 연립한다고. 두 개를 빼줍시다. 두 개 빼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고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 되겠네. y 이렇게 없어지고 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네. 자, 여기서의 x의 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 네.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하나가 네모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잘 봅시다. 문제 보면 a랑 b는 유리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맞아? 네. 유리수 a, b라고 나와 있어. 자, 생각해보자. 우리 여기에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가 무리수가 나왔어. 그런데 얘네 둘 더해주면 두 근의 합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2라는 유리수가 나와야 돼. 마찬가지. 얘 곱해주면, 두 근의 곱해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b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b 플러스 1도 유리수겠죠. 즉 더했을 때도 무리수가 없어져서 유리수가 돼야 되고,
곱했을 때도 유리수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뭐일 수밖에 없다? 탈레꼴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저번에 말했지. x의 값 하나가 2-루트3이야. 혹은 뭐 2-3i 뭐 이렇게 됐어. 그럼 바로 다른 하나의 근은 탈레꼴이다. 바로 써줘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합 계산해주면 4가 되고요. 그래서 4는 a 플러스 1. 두 근의 곱은 합차 공식에 의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3, 네, 1이네요. 그래서 두 개 a의 값 구할 수 있고 b의 값 구할 수 있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가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26번 네, 연습문제 126번 보면 2차함수가 나와 있고요. 얘 두 x축과 교점 두 점 PQ에서 만난다. 이 y는 x 3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 그래프와 x축에서 이제 PQ에서 만난다. 이 PQ의 길이가 뭐가 된다? 3분의 4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의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당연히 x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알파 콤마 0이고요. 얘는 베타 콤마 0이 되겠지. x축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그리고 우리 얘를 p라고 뒀고 얘를 q라고 뒀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3분의 4다 라는 건 이 알파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4 가면 베타가 나와야 되겠네. 혹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3분의 4다 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이 나와. 네, 알파에서 3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을 우리가 하나의 x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이었는데 베타 플러스 3분의 4 콤마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점의 x좌표 두 개 다 구했다. 교점의 x좌표 알파랑 알파 플러스 3분의 4. 자, 우리가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 두 개를 연립해준다. 근데 x축이라는 식은 y는 0이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y에 0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0 넣어주면 3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데 x축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x의 값이 바로 뭐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이 교점이 PQ고 PQ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알파 플러스 3분의 4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도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뭘 구할 거냐면 먼저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야. 먼저 두 근의 곱 구해주기 위해서 이 식을 3으로 다 나눠주고 이렇게, 얘가 바로 두 근의 곱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 문자 하나고 이 식 하나에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알파 값 구할 수 있거든. 이제 구해볼까요? 알파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 알파에 3분의 1 넘어오면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 양쪽에 다 3 곱해주면 3알파 제곱 4알파 플러스 1은 0. 네, 인수분해 되죠. 알파 플러스 1과 3알파 플러스 1로. 그럼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두 근을 어떻게 갖는 거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아니 3분의 1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분의 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두분의 합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두분의 합은 3분의 2가 되고 우리 두분의 합 네, 개수로 보면 마이너스 3분의 4지 마이너스 3분의 k죠. 그래서 여기서 k 값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 두분의 합 해주면 3분의 2가 되네?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두 개 더해주면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아까 전에 구했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으니 k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좋아. 네. 참 재밌는 문제지. 넘어갈게. 130번 봅시다. 보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그래프와 y는 ax 플러스 b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를 구해요. 이거 사실 아까 전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림 하나만 더 생긴 것 뿐이야. 자 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뭐야? 네, 뭐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얘가 1 플러스 루트 5 이 말이 뭘까? 교점이 먼저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중 하나에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라는 거야. 그럼 다른 하나를 네모라고 두자. 얘 x좌표를 네모라고 두자라는 거야. 딱 이거 보자마자 다른 하나는 뭐일 것 같아? n-. 맞죠? 설레꼴이라고. 방금 그러지 않았었어? 딱 그 문제였어. 네. 그래서 그 아래에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A, B가 뭐라고 나와 있어? 유리수라고 나와 있지. 사실 유리수라고 나와 있으면 더 확신할 수 있지. 다른 하나는 텔레꼴이어야 되는구나. 하나가 무리수인데 어떻게 두 개 더 했을 때 유리수가 나왔을까? 텔레꼴밖에 없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자 두 개 교점의 x좌표 다 아니까 우리 교점 구하는 식으로 어떻게 한다? 두 식을 연립해준다 라고 해주면 되죠. 두 식을 연립해줄 건데 얘에서 얘를 빼주자. 반대로 빼주는 거야. 빼주면 x제곱 플러스 a-4의 x 플러스 b 플러스 1은요? 이렇게 되죠. y 없어지면서 여기서의 x의 값이 바로 교점의 x좌표랑 같은데 교점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랑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줄 수 있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 해주면 2가 되고 여기서의 두근의 합은 x의 계수에서 마이너스 물론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근의 곱 해주면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1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구 b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겠지. 넘어갈게. 134번 보면 2차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kx. 얘가 아이고 이런 거 어렵죠. 자, 항상 x축에 접한다 라는 거야. 자, 먼저 x축에 접한다 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 다 알고 있잖아. 이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런 함수일 텐데, 자,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거야. 그렇다라는 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한 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라는 건 이 두 개 연립했을 때 x의 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 x축 y는 0이라는 함수와 이 함수가 연립됐을 때 x의 값이 하나다. 네, 연립해 줍시다. a 플러스 k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이고요.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다. 중근을 갖는다. 네, 판별식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써줄 건데, 짝수 판별식 써주는 게 좋지. 왜?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써주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k 플러스 b 0이다. 네,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k제곱에 2ak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2k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k제곱 이렇게 사라지고 k끼리 묶어줄 건데, 사실 k끼리 묶어주는 이유가 지금 문제에서 잘 보면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라는 거야. 자, 얘가 x축에 접하는 그런 식인데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만족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 그럼 우리 항등식 어떻게 구했지? 쌤이 항등식 구하는 방법은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네, 내림차순으로 나타냅시다. 그래서 k랑 k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k 없는 거는 k 없는 것끼리.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만족하는 항등식이 되려면 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돼. 양쪽이 있는 게. 그래서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완전히 같은 0은 0이 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2도 0, a제곱 마이너스 b도 0이어야 되니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넣어주면 b는 1이 되겠다. 그래서 a랑 b의 값 구해주면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약간 질문? 함수에서 사실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거, 혹은 접하는 거, 중근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판별식 써서 우리가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이제 뒤에서 나올 최대 최소가 사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최대 최소 같이 봅시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2차 함수는 좀 다른 함수와 다르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해. 무슨 소리냐? 우리 1차 함수 같은 것만 봐도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야. 네. 얘 최소값 존재한다? 맨 아래 끝까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최소값, 최대값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차 함수 얘는 요로 아래로 블록한 함수와 위로 블록한 함수가 있지.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 대해서는 얘가 최소값이야. 맨 아래에 있는 얘가 당연히 최소값이겠죠. 얘는 최소값이 존재해. 하지만 최대는 존재하지 않죠. 계속 쭉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최대값은 존재해. 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 x값에 따라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언제 최대를 갖고 언제 최소를 가질까를 생각해보면 우리 이 모양의 답이 나와 있어. 당연하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일반 형식으로 써주면요. 이 a, x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은 존재해.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즉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라면 위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고요. 얘는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소값은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치? 자, 뭐 존재성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 존재한다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네, 바로 여기 이 점에 답이 나와 있지? 바로 꼭지점 구해주면 꼭지점 구해주면 됩니다. 얘도 꼭지점만 구해주면 우리 꼭지점 어떻게 구할까? 이 일반형을 뭐로 바꾼다?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 저번에 쌤이 설명했었지. 표준형 일반형. 이 모양이 일반형이라고 했고 표준형은 이런 얘들을 표준형이라고 했습니다. 완전 제곱 형식. 이런 식으로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네, 이런 얘들이 표준형이다. 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우리가 최대최소를 구해줄 수밖에 없어. 왜? 꼭지점을 구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p, q죠. 오케이? 그래서 x가 p일 때 이 y의 값이 q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최소값, 최대값, 함수값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y의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 혹은 최대를 갖겠지. a가 0보다 크면 최소를 가질 거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최대를 갖는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 예시만 들어보자. 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얘 한번 봅시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얘 최소값 한번 구해볼까? 최소값, 최대값. 이 최소, 최대 구하기 위해선 우리 뭐로 바꿔줘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먼저야. 사실 2차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 네,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줍시다. 얘 어떻게 바꿀까? 네, 쌤은 이렇게 바꿉니다. 먼저 이 x까지 묶어줘.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몇 해줘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를 고민해보면 이거 다 공식으로 외웠었나?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해준 걸 더해주면 완전 제곱이 된다고. 나누기 2의 제곱. 그래서 나누기 2 해주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 해주면 플러스 1.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1을 한 번 더 빼주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사실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왜 1을 한 번 더 빼주냐? 당연히 1만 더해주면 값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1을 한 번 더 빼줌으로써 우리는 0을 더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1을 한 번 더해주고 1을 한 번 빼준다. 그럼 여기까지 얘가 x-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 2 한 번 곱해주고 얘도 2가 한 번 곱해지면서 괄호를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 알 수 있어. 1,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 좌표 1, 마이너스 8 이 되고요.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문일 거야.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겠지.
자, 그렇다면 얘 최소값부터 할까? 최소값 몇인가? 바로 얘기했어. 몇이야? 우린 1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y의 값을 말해주면 돼.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고요. 1, 마이너스 8이니까. 최대값은 있을까? 네, 최대값은 없습니다. 아, 물론 사실 최대값이 맨날 없는 건 아니야. 왜냐? x의 값이 정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 x의 값이 만약에 한 뭐 1부터 3까지만 우리가 볼 거다. 네. 이 구간 안에서만 볼 거야. 이 구간 안에서는 최소값도 존재하고 최대값도 존재하죠. 네, 이런 얘들에 대해서는 최대값 구해주면 돼. 양쪽 끝값 넣어줌으로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값의 범위가 안 정해져 있으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8,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네, x의 값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주면 되고. 네, 그럼 만약에 x의 값이 존재해. 즉 x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 5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오케이? 일단 먼저 최소값은 얘 꼭지점이 항상 최소값이야. 네. 그래서 x가 몇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y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요. 그럼 얘 최대값 어떻게 구할까? 반대. 자, 이게 최대 구하는 방법. 얘는 이 1번 가장 먼 얘를 선택해주면 돼. 자, 이 구간 안에서 1이랑 가장 먼 얘가 뭐야? 네, 5야. x5 그대로 넣어주잖아? 얘가 4가 되면서 4의 제곱 곱하기 2인 32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24가 돼. 네, 얘가 최대가 돼.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원래는 사실 양쪽 끝값 다 넣어줘야 되거든? 쌤은 이런 거 이렇게 말해. 원래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자, 양쪽 끝값 넣어서 더 큰 값이 최대가 될 것이다. 네, 그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양쪽 끝값 넣었을 때 5 한번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서 곱해주면 8 빼기 8이니까 0이네. 네, 여기서 중에 더 큰 값인 이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 뭐야? 이 꼭지점에서 가장 먼 x를 넣어주면 됩니다. 가장 먼 x. 오케이. 그래서 뭐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네, 문제 같이 볼까요?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건 없고. 뭐 추가적으로 사실 설명하면 얘를 사실 함수로 보지 않고 그냥 그 식 자체로 봐도 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봅시다. 이 식 그대로 보자. 이렇게 어디 갔죠? 네. 2의 x-1의 제곱의 마이너스 8. 자, 얘 보면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자, 여기 2 곱하기 x-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8을 해주면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은 그럼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겠다 라는 말. 최소값 뭐?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 함수적으로 보지 않고. 근데 얘 문제점은 최대값을 구하기가 힘들지. 오케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식적으로 봐도 되고 함수로 봐도 된다. 근데 뭐 결국에 식을 그림으로 나타내준 게 함수니까 우리 똑같이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142페이지 보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 최대 최소 나와 있거든. 거기에서 했던 말 그대로야. 먼저 그 꼭지점 그 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돼. 그리고 그 꼭지점에서 가장 먼 x의 값을 넣어뒀을 때 그 반대값이 된다.
넘어갑시다. 우리는 143페이지에 173번 한번 볼까? 173번에 1번 너무 좋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3.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야. 일단 얘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최소값? 네. 사실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없지. 어쨌든 자, 먼저 최소값은 꼭지점 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서 y는 3이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야. 오케이? 그럼 이 y의 값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3이면서 얘가 제일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돼. 근데 정말 최소값일까? 네, 항상 이거 x의 값 꼭 확인해 줘야 돼. 범위. 네,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 우리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 이거 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안 됩니다. 이 x 안에 범위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된 x의 값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얘 이때 양끝값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0 넣어주고요. 1 넣어서 큰 값은 최대값, 작은 값은 최소값입니다. 한번 해볼까? x에 0 한번 넣어보면 얘 4가 되고요. 1 한번 넣어보면 2, 4, 7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값이 최소, 이 큰 값이 최대가 됩니다. 언제일 때야 얘는? 꼭지점이 축이라고 하면 되죠. 축이 이 범위 안에 없을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양쪽 끝값만 넣어서 그중 큰 값이 작은 값이 최소가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이유가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최대값을 갖거든? 그럼 반대로 가장 가까운 값이 최소값이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1과 가장 가까운 x의 값이 0이고 0일 때 최소일 거고요. 가장 먼 얘가 1이죠? 그래서 얘가 최대일까? 이렇게 뭐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뭐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냥 양쪽 끝값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겠지?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간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너네 지금 아시겠지? 사실 함수 부분을 진짜 좋아하거든. 네. 이 함수는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매력적인 부분이 되게 식이라는 형식화돼. 이런 식은 너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는 뭔가 추상적인 값을 시각화해 놓은 것이 바로 함수죠. 네. 그래서 뭐 방정식이라던가 어떤 부등식을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함수다.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아주 편해졌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필수 7번 보면 이 다음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우리 2차 함수지.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제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즉 완전 제곱꼴로 바꿔줘야 돼. 그게 제일 먼저. 자, 그래서 바꿔주기 위해서 3으로 묶어줍시다. 어디까지? x까지 묶어주고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몇 해줘야 완전 제곱이 될까? 3의 제곱인 9를 더해주고요. 9를 더해줬으면 9를 한 번 더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얘까지만 한번 묶어주면 x-3의 제곱이고 그 다음이 마이너스 9 바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3이랑 곱해져 나오면 마이너스 27, 25가 되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은 사실 이 제곱을 없애주는 x의 값을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x가 3일 때 얘가 0이면서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겠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3,-2인데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 꼭지점이 3,-2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을 갖겠다 입니다. 쌤이 사실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했지만 이제는 그냥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야? 그럼 얘 최소값이네? 바로 알아야 돼. 그럼 최대값은 존재해? 네, 문제에서 사실 x의 값의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린 최대값 존재하지 않아. 최대를 알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써주면 된대요. 넘어갈게. 필수예제 8번 볼까요? 필수예제 8번 보면 8번에 1, 2번 사실 너무 다 중요하다. 자, 1번부터 보면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px 더하기 q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라고 했어. 자, 사실 이거 보자마자 최소값 아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이라는 최소값을 가져? 아,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구나.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풀어주면요 2로 묶어줘서 어디까지? x까지 묶어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우리 꼭지점의 좌표 구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2에 제곱해주면 16p제곱을 더해주고 16분의 p제곱을 한번 빼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으로 써주면 x 플러스 4분의 p의 제곱이고 이 여한테 곱해주면서 괄호 나와주면 마이너스 8분의 p제곱이 되죠. 끝났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구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6이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니까 이 값은 1이어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사라지겠네. 그래서 4분의 p가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 값은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p제곱 더하기 q가 마이너스 6이랑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p값 구할 수 있겠지. p는 4고 4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q가 마이너스 6 그럼 q는 마이너스 4다. 끝났다. p랑 q 나왔죠. 그래서 p는 4, q는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9번도 사실 할 수 있을 거고요. 10번만 보고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제가 10번 봅시다. 자, 10번 보면요 x의 값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1부터 3까지에서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된다? 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즉 완전제곱꼴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2로 묶어준다. 어디까지? x까지.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더해줘? 1을 더해주고요. 1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해지면서 빠져나오면 플러스 2가 되면서 k. 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x의 값이 1일 때 얘가 최소야 최대야? 이제 바로 알아야지. 이 값은 최대야 최소야? 네, 최대가 되죠. 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오를까? 그런 모양이면서 이 값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꼭지점의 값이 되겠지. 꼭지점이 가장 위에 있겠지. 그래서 이 값은 최대가 된다. 그래서 2 플러스 k가 바로 최대값이 될 거야. 자, 먼저 이 구간 안에 x의 값이 있어? 네, x가 1일 수 있어? 네, x가 1일 수 있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가져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최대값 나와 있지? 4라고. 그럼 2 플러스 k가 4다? 그럼 k는 몇이다? 네, 2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k가 2면 우리가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지. 이 넣어줌으로써 우리는 y의 값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해주고, 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최대값. x가 1일 때 최대값이었으니까 최소값은 얘랑 가장 먼 x가 최소값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1이랑 가장 먼 x는 3이겠네. 네, 그래서 x에 3 넣어주면, 네, 3 넣어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다. 네, 최대값의 가장 먼 값. 오케이. 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